부자가 되는 지름길 함께 가는 고부자입니다. 여러분, 어느 정부 때 집값이 가장 많이 올랐다고 생각하시나요? 오늘은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을 정부별로 비교하면서 언제 집값이 많이 올랐는지, 또한 올랐다 떨어졌다 이 숫자만 보는 게 아니라 그때 무슨 일이 있었고 왜 시장이 그렇게 움직였는지, 그리고 현 정부는 어떻게 될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IMF 직후였던 김대중 정부 때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김대중 대통령 재임 기간은 1998년부터 2003년까지였습니다. 그때 나라 전체가 흔들렸죠. 기업들은 쓰러지고 사람들 일자리는 잃고 매일 뉴스에서는 이 상황에 대해서 보도하기 급급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어떻게 했습니까? 돈을 풀기 시작했죠. IMF의 요구로 고금리였던 시장 상황에서 금리를 낮추고 경제를 정상화시키는 데 집중했습니다. 당시 아파트 가격은 어떻게 됐을까요? KB국민은행에 따르면 2022년 1월 매매 지수를 100 기준으로 삼았을 때 당시 전국 매매 가격 지수는 31.14에서 42.43으로 11.29 상승했습니다. 서울 매매 지수는 23.67에서 36.87로 13.2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노무현 정부가 시작됩니다. 재임 기간은 2003년부터 2008년까지였죠. 이때 주의 깊게 봐야 할 포인트가 뭘까요? 노무현 정부는 김대중 정부의 IMF 극복을 위한 규제 완화 효과가 시차를 두고 나타나면서 과열된 부동산 시장의 열기를 식히기 위해 임기 시작과 동시에 규제를 강하게 했습니다. 종부세를 만들고 DTI를 처음 도입한 정부였죠. 거기에 분양권 전매 금지, 조합원 지분 전매 금지, 다주택 규제 등 아주 많았습니다. 그럼 강한 규제를 했던 만큼 집값은 잡혔을까요?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정답은 엄청 상승했다는 겁니다. 규제 후 일시적으로 오름폭이 줄어드는 것처럼 보였으나 결과적으로는 전국의 매매가격 지수는 42.43에서 57.02로 14.59 올랐습니다. 서울 매매가격 지수는 36.87에서 57.6으로 20.73 오르게 됐습니다. 그 다음 이명박 정부로 넘어가면서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죠. 2008년부터 2013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나시나요? 바로 글로벌 금융위기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리먼 브라더스가 파산하고 전 세계 경제가 혼란에 빠졌던 시기입니다. 이때 정부가 경기 부양을 위해 규제를 완화하기 시작합니다. 투기 지역과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취득세와 양도세를 완화했으며 분양권 전매 제한 기간을 완화하는 등의 다양한 부동산 경기 부양 대책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명박 정부 때 매매가격 지수는 어땠을까요? 전국의 매매가격 지수는 57.02에서 66.29로 9.27 올랐고 서울의 매매가격 지수는 57.6에서 56.23으로 오히려 1.37이 떨어졌습니다. 그 다음 박근혜 정부입니다.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재임했고 이명박 정부 부동산 기조를 이어나갔습니다. 당시 전국적으로 미분양 물량이 쌓였음에도 연간 인허가 물량이 50에서 70만 정도로 나오면서 공급 과잉이라는 말이 많았습니다. 결과를 보면 전국 매매가격 지수는 66.29에서 72.74로 6.45 올랐고 서울 매매가격 지수는 56.23에서 61.72로 5.49 오르는데 그쳤습니다. 집값이 안정된 상황이었죠. 문재인 정부는 어땠을까요? 2017년부터 2022년까지 부동산 시장은 엄청나게 상승했습니다. 임기 기간 동안 발표한 대출 규제, 양도세 강화, 투기과열 지구 추가 지정, 청약 규제, 종부세율 추가 인상, 15억 초과 아파트 대출 금지 등의 총 28번의 부동산 대책이 나왔지만 집값을 막지 못하고 상승을 초래하고 말았습니다. 게다가 임대차 3법으로 인해 전월세 가격도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전월세 가격 상승은
매매 가격을 밀어 올리고요. 동반 상승하게 된 거죠. 또한 이 당시 팬데믹으로 인해 유동성이 확대되고 기준금리는 역대 최저인 0.5%였습니다. 수요는 많은데 공급은 없고 지금 안 사면 늦는다는 패닉 바잉의 시장 심리는 더더욱 집값 상승을 부추겼습니다. 결론적으로 전국 매매 가격 지수는 72.74에서 100.71로 27.97 상승했습니다. 서울 매매 가격 지수는 61.72에서 100.47로 38.75 올랐습니다. 엄청났죠. 그리고 윤석열 정부 시기로 넘어옵니다. 자, 여기서 또한 반전이 있죠. 정부가 규제는 풀고 세금 완화하고 대출도 열어줬는데 집값은 오히려 떨어졌습니다. 왜일까요? 금리가 올라 갑자기 이자 부담이 급증했기 때문입니다. 생애 최초 LTV 80%, 다주택자 양도세, 종부세 완화, 전매 제한 완화, 실거주 의무 완화, 규제지역 112곳에서 4곳으로 해제하는 등 규제 완화에 힘썼죠. 당시 제가 둔촌 주공 분양받으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욕만 엄청 먹었습니다. 욕하신 분들 지금 후회하고 있어도 소용없습니다. 어쨌든 결과적으로 보면 전국 매매가격 지수는 100.71에서 89.3으로 11.41이 하락했고요. 서울 매매가격 지수도 100.47에서 94.95로 5.52 하락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정부, 즉 이재명 정부 때 집값은 어떻게 될까요? 현재 전국의 매매가격 지수는 89.3에서 90.01로 0.71 올랐습니다. 서울의 매매가격 지수도 94.95에서 100.95, 6.03 상승한 상태입니다. 현재 627, 917, 1015 세 차례의 부동산 대책이 나온 상태고요. 아직까지는 관망세를 보이고 있는 추세입니다. 다만 전세의 월세와 가소, 공급 부족, 규제와 같은 점들이 분위기를 바뀌게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의 부동산 시장 변화는 쭉 올려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통화량, 금리, 공급 타이밍, 규제, 그리고 시장 심리, 이것들이 맞물릴 때 시장은 바뀌게 됩니다. 시장을 제대로 이해하면 기회는 반드시 오게 돼 있고요. 내 집 마련은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